네, 지금부터 관계 전문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좌장 및 토론자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주재해 주실 인하대학교 김천건 명예교수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인천도시연구소 김용하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풍경 김주향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천연구원 이인재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교원대학교 이용환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미추홀구 경강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가감없는 의견들을 부탁드리고 지금부터는 김천건 교수님께 인사말씀과 함께 진행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김천건입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 공청회인데 주민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신 거 보니까 정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미추홀구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의 중심에 있는데 중심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해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저보고 쓰라고 하는데 저희 학교에서 강의할 때에도 발언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벗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마스크를 쓰면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발언하시는 분만 마스크를 벗는 것으로 허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벗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미추홀구에서 아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미추홀구가 인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앙으로만큼에 있어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느냐, 아마 이런 면에 대해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경관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립되기 시작해서 인천에서 지금 3번째로 이 경관기본계획 이것을 수립하는 그런 구가 됐습니다. 중구, 연수구,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미추홀구가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동안에 있어서의 계획을 보면은 일정을 보면 2022년 7월 1일에 중간보고회가 열렸고, 그리고 10월에 2차 중간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는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조례에 의해서 열려야 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의 행사입니다. 예. 경관기본계획에 앞서서 경관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경관법 제1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경관법의 목적이 뭐냐면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 환경과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경관법이 제정이 되어졌고, 경관법 제11조에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경관계획에 반영돼야 된다고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정말 인천 미추홀구의 경관, 이게 단순히 경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관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아마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 이미지, 이 인천 미추홀구의 이미지에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지역에 있어서의 애향심 그리고 정체성이 모든 것과 다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끝내고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에서 소개해 드렸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오늘 토론자분들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계신 김영하 박사님은 인천 도시계획의 산증인입니다. 예. 그래서 인천연구원에서 도시계획 그리고 인천 도시기본계획 이것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연구하신 인천의 산증인입니다. 예. 그래서 김영하 박사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아마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 옆에 계신 김주향 대표님은 조경 환경 디자인 분야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그리고 중구 경관 디자인 쪽에서도 깊이 관여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인재 박사님은 인천연구원에서 도시공간연구, 도시계획 쪽에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최근에는 인천 역사문화 환경보전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용환 교수님께서는 교육시설 환경, 건축 디자인 분야를 전공하셨고 도시와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정말 아주 큰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공청회의 진행은 지정 토론을 맡으신 네 분으로부터의 토론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의견을 저희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예정된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4시부터 5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시간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지정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영하 박사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하입니다. 네, 앞에서 사회자분이 그 발표하는 사람은 마스크 벗으라 했으니까 제가 하고 하겠습니다. 예, 뭐 용역사에서 발표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이 경관 계획이 우리 그 미추홀구에서는 처음이고 또 인천시의 총 인천시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2040 도시 경관 기본계획이 최근에 그 완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추홀구에서는 중구, 뭐 연수구, 남동구, 서구 다음으로 아마 그 미추홀구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앞에서 구단위,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수립하는 경관기본계획의 시행착오를 아마 많이 확인하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미추홀구에서 경관기본계획은 상당히 체계적이고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경관기본계획에서 현재 상황이라든지 또는 문제점 또 해결해야 될 방향 또 미래상 이런 것들은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아직 아마 용역의 진행 중이니까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사한 자세한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중점관리계획구역이라든지 또는 경관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를 아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경관계획 하면은 아마 법적 용어로서 경관이라는 게 뭔가 아마 우리 공무원들에서 쓰는 이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시민들은 경관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연세에 있는 분들은 경관
사회자님 몇 번 하면 됩니까? 네, 그럼 10분을 기준해서 빨리빨리 쓰겠습니다. 예, 경관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풍치지구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풍치지구. 우리 인천의 풍치지구의 대표적인 것이 월미도, 그 다음 수봉산, 이런 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 풍치지구가 나중에 도시계획법이 해방 이후에 새로 생기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미간지구로 바뀌었습니다. 미간, 아름다운 미자에다가 볼간자, 미간. 풍치도 보면은 어찌 보면 경치 좋은 데를 풍치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 법이 그냥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느끼는 오감적인 이런 차원에서 좀 더 풍치나 미관보다 더 확대된 개념에서 새로운 법적 용어가 경관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관이라서 대단한 게 아니고 옛날에 아름다운 곳, 또 아름답게 해야 할 곳, 또 도로변에 보면은 가로변 미관지구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경관지구 도로변에 그 빨간 제일 끝에 그어놓은 거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안역이라든지 옛날 경인 가로 그 부분에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미관지구라는 말을 안 쓰고 최근에는 경관지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경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계획에 좀 더 전체 큰 차원에서 보는 도시의 아름다움, 도시의 이미지를 갖다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철구라니까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옛날에 낭구라 하면 쉽게 되었는데 어쨌든 구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미철구가 원도시입니다. 또는 구도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짜다, 진짜다 하면 진짜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 원도심이라 하면은 신도심에 또는 구도심에 신시가지에 비해서 뭐 나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원을 써요. 원. 근데 진짜보다 가짜보다 진짜가 더 좋지 않습니까? 원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라는 원자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나 구도심은 창피할 것도 없고 우리 미추홀구의 이미지 이는 우리 인천의 원래 도심이다. 원도심이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경관계획도 그런 방향으로 풀어야지 송도 신도시처럼 고층 아파트 짓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경관계획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미추홀구 국민들이 우리 인천의 중심지, 우리 인천의 원 도심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한 그런 구로서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통 도로나 또는 고속도로나 전철도 보면은 전부 항만을 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항만하고 바로 붙은 데가 중구, 동구지만 정말 중구나 동구는 지금 인구가 7만, 6만에서 13만입니다. 근데 바로 인접해 있는 미추홀구는 40만 이상입니다. 다른 구는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 굉장히 기복이 심하지만 미추홀구는 오랫동안 40만 인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론 그 동안 남동구도 잘려나가고 연수구로도 잘려나가서 행정구역이 24밖에 안 되지만 24라 해도 지금 송도 신도시가 완전히 매립된 데가 54입니다. 그거보다 땅은 반밖에 안 돼도 우리 인천의 시민들의 거의 많은 시민들이 이 남구에 미추홀구에 죄송합니다. 미추홀구에 거주를 해왔다는 거. 그 거주해왔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겉으로는 뭐 복잡하고 뭐 고밀도고 뭐 공원이 없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쨌든 일단 교육하기 좋고 학교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빨리 차를 타고 어디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좋은 살기 좋은 구이기 때문에 이 미추홀구는 그 인구가 줄지도 안 하고 40만 인구를 계속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40만 인구가 사는
구로서의 이미지를 앞으로 어떻게 정립할 건가. 거기서 잠깐 그 뭐 아이디어를 잠깐 내면은 좀 더 여기 용역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일단 도시에는 광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광장이라는 것이 전부 도로에 포함돼서 우리 국민이 모일 데가 없어요. 물론 미추홀구는 숭이 운동장, 지금 축구 전용 경기장, 또 경계선에 있는 문학 경기장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 국민이 모이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숭이 로타리가 우리 이 미추홀구의 중점 관리 구역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숭이 로타리의 그 분수를 조금 더 개조해서 서울처럼 거기에다가 잔디밭을 만들고 그 위로 숭이 운동장까지, 그게 도로가 엄청 폭이 넓죠. 그래서 아니 도로에다가 그 양쪽에 지금 그 카센터에서 주차장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도로의 성격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폭을 좀 더 보행폭을 만든든지, 또 임시로 숭이 운동장과 연계시켜서 행사장으로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모여서 행진도 하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 좀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부분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원래 그 우리 8개 구, 2개 군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꾸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 미추홀구가 바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해안선이 용현객골입니다. 그래서 현황분석에는 용현객골을 갖다가 녹지축으로 해가지고 아주 잘 그게 검토를 했는데 계획에서는 하나도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걸로 가면은 제3 경인고속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사람이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용현객골의 철새라든지 또 최근에 송도의 워터프론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인객골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이 송도 워터프론트를 들이필까 싶어가지고 그거를 막자, 또는 그 수문을 만들어버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미추홀구 구민들이 이 그 용인객골이 폭이 200m에 길이가 2km입니다. 거의 한 16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을 잘 살리면은 뭐 청계천처럼 거기에 등불도 뭐 4월 초벌일 날 등불 축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나가면은 연도 날리고 뭐 하는, 또 넓은 광장에 우선 시야가 트여 있으니까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이번 경관 계획에서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일 빠진 게 하나가 아쉬운 게 이게 우리 그 미추홀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이 지하가가 굉장히 이 미추홀구에 많습니다. 특히 부평역 앞에 지하 상가 다음으로 우리 주안 지하 상가가 지하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지상에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인 전철을 남북으로 나누는데 거기에 남과 북을 연결하는 그 도로가 지하 상가입니다. 그래서 지하 상가에 대한 경관 계획, 경관 지침, 또는 사람들이 잘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석바에도 지하 상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화에도 보면은 그 지하 상가를 지금은 그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아주 애매하게 그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데입니다. 또 그것이 옛날에는 굉장히, 옛날 미추홀구청사가 거기 있을 때는 굉장히 거기가 번화가였거든요. 제일시장도 있고, 거기에 또 뭡니까, 극장도 있었고, 거기에 또 시외버스가 그쪽에서 우리 인하대학교 학생들이 다 거기서 타고 내리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요. 그래서 그런 그 지하상가, 점포역 옆에 지하상가, 이런 부분도 경관계획에 좀 담아주었으면 좋겠다. 저 너무 또 이야기 좀 안 되니까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 한 바퀴 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영하 박사님께서 정말 이 미추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 광장이 필요하지 않느냐. 핵심이죠, 사실은요. 예, 그래서 이 광장을 통해서 이 소통의 공간 그리고 만남의 공간, 공공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게 미추홀구에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주형 주식회사 풍경 대표님의 지정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풍경 대표 김주향입니다. 저는 인천시 중구 경관계획을 작년에 수립 완료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하시는 용료사께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분석하시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들을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추홀구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미추홀구에서 살기 좋은, 더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들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본 사업은 시 단위 사업이 아니고 구 단위 경관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구가 어떤 이미지의 도시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남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백제의 비류가 시작했던 미추홀구라는 이름을 따서 타 지역과 다르게 미추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저희 경관계획에서는 우리가 미추홀구로서 어떠한 역사성을 가진 아이덴티티를 가진 구로서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지가 각 사업들에서 묻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미추홀구 했을 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여기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우리가 그 백제 비류의 계획들로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서 경관 계획을 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 주면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더 확실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굉장히 많은 축과 많은 거점들을 분석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미추홀구에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녹지 쪽 같은 경우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거쳐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녹지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경관계획을 진행하면서 중점 경관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경관 사업을 지정하고 거점을 지정하고 축을 지정하고 다 지정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게 중첩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최소한의 녹지축을 해서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또 축소시켜서 정리를 조금 해주면 향후에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용현객골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미추홀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수변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형성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변축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걸 경관 사업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좀 더 추가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조금 더 자랑할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중점 경관 관리구역에서 굉장히 지정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중점 경관 관리구역이. 근데 이제 뭐 시장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이제 뭐 경관 사업이라든지 뭐 다른 부분들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 경관 관리구역은 진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미추홀구의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봤을 때 조금 이제 규제를 완화시키고 사업으로 조금 이제 같이 풀어가면서 이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나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구는 조금 다른 구하고 다르게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을 어떻게 가이드라인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개발할 때
우리 미추홀관만의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조금 정비를 하게 되면 뭐 가래주택 사업이라던가 작은 사업들도 조금 정돈돼서 우리가 필요하게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탈바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거 작업하신다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양 대표님께서 계획이 정말 많은 이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고 미추홀구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의 콘텐츠나 혹은 스토리가 같이 연결되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인재 박사님으로부터 지정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인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난번 중간 보고, 2차 중간 보고에도 참석을 했고, 오늘 다시 또 참석을 해서, 내용을 갖다가 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많이 노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경관 계획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폭넓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이 공청회에서의 내용은 경관법에서 요구하는 경관 계획이라 하면 이러한 것을 담아야 한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놓고 설명할 때는 그 내용들은 충실하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했을 때 그럼 경관 계획으로서 훌륭하냐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미추홀 구민들이 봤을 때 무엇이 달라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좀 더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경관의 자원조사를 매우 충실하게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관 현황에 대한 조사, 경관 권역, 축 설정, 기본 구상 이러한 부분들은 과도하지는 않습니다. 매우 열심히 작성을 하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시에서 2040 기본계획에서 했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추홀구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또 많은 곳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총 7곳을 제안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의욕이 앞서지 않았나, 많은 곳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 같고요. 좀 더 우선순위 높은 곳으로 좀 한정했으면 어떨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이유는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분들이 새로 신축을 할 때 뭐 5층이 됐든 연면적 500제곱미터 조건에 맞는 새로운 신축을 할 때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꼭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선택적으로 좀 한정하는 게 또 바람직하겠다. 지금은 굉장히 용역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관계획, 중점 경관계획구역을 지금 잡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경관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9가지 추진 계획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서 21개의 경관 사업을 굉장히 크게 전역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경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5개 광고물 정비라든지 보행 친화거리 조성 사업, 야간 경관 형성 사업, 주차장 녹화 사업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제안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당연하게 반영하셔야 되는 거고요. 충실하게 하셨는데 좀 더 추가적으로 앞서 그 김용화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숭일 로타리 리모델링 추진 사업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 이런 데 다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주안 이사동 재건축 재정비 촉진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이 되면은 주안역 일대가 크게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현재의 주안역 광장 이 부분도 또 달라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그 역사 문화 환경과 관련해서 미추홀구에는 도부청사, 문학산, 이윤생, 방시, 정려 이러한 많지 않은 몇 개의 그런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주변
문화재 주변은 특히나 건축을 신축하고자 할 때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 되어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이런 중점 경관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이 지역을 어떻게 높이를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뤄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끝으로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인재 박사님께서는 경관법 요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이런 측면의 정합성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역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 저희가 정말 많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정해지면 아마 훨씬 더 계획이 실행되는 데 아마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정토론의 마지막으로 우리 교원대학교의 이영환 교수님의 지정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마지막 토론자 한국교원대학교의 이용환입니다. 저는 어떤 인천광역시의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정합성 차원에서의 이거 세 번째 자치구의 기본 경관기본계획을 다루고 있다, 수립한다라는 부분은 이게 전국의 17개 시도를 봤을 때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경관법이라는 것 자체는 미래의 5개년 이후를 미래를 바라보고 이 시도가 어떻게 미래를 성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국토 전체적인 국토 안에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한번 한눈에 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그 수립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관 기본계획을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이번 수립을 준비하는 용역사의 도서를 보면서 그래도 어느 시도보다도 처음에 이제 경관 자원을 도출하고 분석하고 그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이 바라보는 선호도, 그다음에 의식,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성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눈에 바라봐야 되는 거는 인천시에서 바라보는 미추홀과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이 부분들은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차별성 있는 부분, 미추홀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 이러한 부분을 별개로 갖고 가야 자치구와 그다음에 균형적인 인천시에서 바라보는 5개년의 미래,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 있게 보고서를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사실 지금 제일 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접근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 단위 계획 지침과의 정합성들을 달아주셨다. 사실 그 구민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56개의 지구 단위 계획을 그동안 수립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거를 이번 기회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지구 단위 계획 지침 안에서 어떠한 경관으로 수립이 되고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래 더 상위 계획에서, 도시관리 계획에서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관기본계획에서 이 경관 부분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을 같이 다뤄주신다고 한번 피드백하고 점검을 해준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구민과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이어서 실행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경관 협정을 통한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같이 이끌어 나가면서 협정을 통해 경관을 같이 수립할 수 있는,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담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경관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하는데 꼭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게 많은 상위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하위 계획도 있고, 이게 국토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게 법제화된 제도적인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관기본계획과 동시에 사실 우리 눈높이에 좀 더 최근에 이제 수립된 부분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최근에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디자인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행 네트워크나 보행에 취약한 원도심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주십니다. 공공디자인에서 바라보는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보행 중심의 가로입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바라보는 정합성, 경관기본계획과의 원도심의 보행 네트워크의 정합성들을 조금이라도 언급해 주심이 이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정합성 있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인천의 미추홀 구를 참여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또 도시를 바라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환 교수님께서는 사실 이 미추홀구에서 경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계획 내용을 보면 인천에 그리고 미추홀구에 있어서의 뭔가 좀 차별성 있는 이런 면들을 좀 보완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말씀이었고, 저도 나중에 한번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 공공 디자인 분야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면 아마 훨씬 더 계획에 있어서의 의미와 내용이 좀 더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정 토론에 대한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는데 공청회의 목적은 사실 저희 이 지정 토론자들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주민들께서 직접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연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이냐,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쁘신데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주민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손을 들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는 본인 소개하시고 그리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좌장의 직권으로서 지금 여기에 인천시 경관팀장인 바로 이 정두용 박사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정두용 박사님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 박사님, 예,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전 뭐 지금 이사했지만은 여기 수의동은 일주일에 거의 한 3번에서 4번 오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아버님도 지금 부모님 계속 살고 계시기 때문에 본 미추홀 관광계획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1차 중간보고 때도 제가 이제 참석해가지고 이제 본 용역을 수행하는 이제 OCS 회사가 도시계획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오늘 이제 그 과업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 이 공청회에서 이 이제 제가 이제 시 입장에서 보는 거 하고 좀 차원이 좀 이렇게 완전 좀 다운을 시켜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이렇게 좀 부족한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미추홀구가 이 역사성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인천은 이제 북부와 남부를 크게 나누는데 남부의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북부는 부평도부청사가 있었고 남부는 인천도부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비류백제 때에 미추홀이란 큰 정치, 경제,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많이 쇠퇴돼서 지역적인 그 이제 그 차가 많이 이렇게 그 생김으로써 해가지고 좀 낙후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관광계획에서 이 행정에 대한 분석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관광계획에 좀 이렇게 좀 담아줄 수 있으면 정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 전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교통의 중심지예요. 미추홀구가. 제1경인에 이제 그 도화 IC하고 인천 IC가 있고 제2경인에 이제 문학 IC하고 학익, 그다음에 학익 정선이죠. 그다음에 능해 IC. 다른 그 10개 군구 중에서 미추홀구처럼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가 있는 곳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미추홀구의 그 경관적인 그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각각의 이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수공무원, 그다음에 문학참 이쪽의 경관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주요 이제 통경축이라든가, 그다음 주요 가로의 경관을 어떻게 또 형성하고 관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 이제 토론자 분들도 여러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에는 남북 번역의 이제 미추홀구가 바다에 미안했어요. 지금은 유일하게 있는 곳이 용현 그 이제 백골수로. 지금 행정구역상 중부하고 이렇게 막 붙여 있는 그 부분이 수로 맨 끝에 지점이 중부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로 전역이 미추홀구 소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일하게 바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 수로에 대해서 침수 공간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이 관광 계획이라는 사업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 이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연결을 할 것인지, 계획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아까 이제 김지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행정 그러니까 구역을 분할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건축이라는 각종 개발 행위 시 지구단위 계획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앞에서도 이용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 내용들도 해가지고 담아주시고, 이제 관광 시위를 할 때 그 다른 이제 그 주변의 도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요즘은 드론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보호 시설이 문학상 이외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드론을 띄워서 각종 개발 행위를 실질적으로 그 이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미추홀구 경관 기본 계획이지만은 그 미추홀구의 그러니까 분부의 이제 경관 계획의 위상상 좀 더 상세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가이드라인 잘 정리가 돼 주셨는데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부영 박사님께서 인천시 경관팀장으로 계시니까 그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인천도보부가 지금 저희 문학산 옆에 미추홀구에 있는데 이거 저희가 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얼마 전에 제가 대구를 가봤더니 대구 중앙통에 대구 도보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왜 인천은 그런 거 하나 못하는지 가서 보고 정말 참 우리가 한번 배울 게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이번 용역하시는 분들도 도보부에 있어서의 경관 개선,
한번 대구 쪽에 그 도어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비판 없이 하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 얘기는 꼭 할 걸. 그러면 저도 이쪽 분야를 제가 전공을 했고 하니까 몇 가지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느낀 그런 의견을 한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경관법 그리고 경관조례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걸 정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보완이 되는 필요가 있는 게 그거는 이 법 규정에서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이지 사실 지역에 있어서의 경관 계획을 한다고 하면 지역성이나 장소성이나 역사성이나 이런 면들이 충분히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아마 보완하기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약에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에는 제일 처음에 경관 계획이 어떤 의미가 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인천 미추홀에 있어서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갖다 하는 것이 아마 주민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접근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 녹지 축이나 이 역사 축이나 이쪽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연구가 됐는데 인천의 미추홀구가 왜 미추홀구로서의 중심지 역할을 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가로 경관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로 경관축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인천의 가로 경관축의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인주대로입니다. 예. 장수동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미도까지 갑니다. 이게 관통을 하고 있어요. 이 가로 경관축이 잘 형성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의 종로, 을지로, 광화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강까지 가는 이 가로축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인천의 중심축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됐고 그리고 미추홀구가 중심 기능을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가로 경관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가로 경관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인천 전체에 있어서의 중심 대로 이용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에 있어서의 기능을 갖다 수행할 수 있는데 그쪽 면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발표할 때 이와 같이 평면적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이고 그리고 세밀하게 했으면 훨씬 더 주민들에게 아마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문학산 도읍을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아마 다른 지역에 있어서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줬으면 인천이 이제 도읍에 있어서의 경관 개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었는데 좀 내용이 너무 입체적이고 그리고 평면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았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오늘 토론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한 내용입니다. 요새는 사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ESG 접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인바이러먼트, 환경이 우선돼야 되고 소셜, 사회가 우선돼야 되고 또 하나가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도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과 과연 어떤 소통을 하고 주민과 어떤 대화를 갖다 나눴느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주민들로부터 어떤 의견들을 청취했느냐
거버넌스가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전문가들에 있어서의 의견도 있지만 주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지성이나 우리가 다중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집단지성이나 다중지혜를 좀 더 끌어내는 그런 작업이 지금부터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지 아마 미추홀과 관련되어 있는 좀 더 창의적이고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의 정관 기본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을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주어진 게 5가지입니다. 제2라운드에서 우리 김영하 박사님이나 다른 토론자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발표하신 그 대표께서 오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추홀 구의 정관 개봉 계획을 1시간 만에 전부 다 이야기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주민들이 직접 살고 또 매일 느끼는 그런 피부로 느끼는 그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주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그 앞에 소문을 듣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좀 앞에서 말을 조금 시간상 못했던 부분을 좀 추가하면은 이 사업 안에 보면은 정관 사업 안에 발굴한 정관 사업 안에 장기 사업으로서 인천대로 미추홀 광장 조성이라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그래서 그 광장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순위 로타리의 광장을 한번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순위운동장에 가까운 지금 전용 축구장입니다만은 그 순위 로타리는 우리 미추홀구에 아까 가로축도 말씀하셨는데 상징입니다. 순위 오거리라고 하면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거기서 보면은 중구하고 연결시키고 조안하고 연결시키고 또 구월동 신시가지하고 연결시키는 순위 오거리 그 부분에 수인선도 지나가고 그 밑에 또 최근에 그게 그 재건축이 되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순위 로타리에 좀 가로축 그런 개념에서 보자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그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강의가 있어서 그 인천대학교 대무복 캠퍼스를 갔었습니다. 물론 인하대학교도 훌륭하게 있지만 인천대학교가 거기 있다가 송도로 이전하고 나서 그 부분이 새로운 기능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지만 일부 전문학교에 있는 그 부분은 학산 도서관에 있는 그 부분은 아직 나대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거는 부모들하고 젊은 부모들이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그겐 차가 안 나고 우선 여유 공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정말 재밌게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추홀구는 인구 40만에 아직도 충북 동구처럼 학교를 빼가면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를 빼서 신시가지에 배치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미추홀구는 없습니다. 그만큼 미추홀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잘 갖춰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 청소년 또 어린이 또 반대로 어르신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아까 가로 환경이라든지 보행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계획에서 이걸 경관계획에서 담아야 되는가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경관계획에서 한번 다른 계획에서 안 한 내용을 경관계획에서 조금 더 다루어서 또 차별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등촌관리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등촌관리구역이 좀 더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 힘듭니다만은 면적이 너무 커요. 등촌관리구역이
왜 크냐, 크게 왜 문제냐.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하고 지금 상충이 됩니다. 잘못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5층 이상 500제곱미터를 심의를 하겠다는데, 도시계획법 건축법에 보면은 용적률 건폐율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 건축에서는 제3종 일반 주거에서 야, 20층까지 짓는데 왜 5층밖에 못 지어가느냐. 이게 경관 심의에서 심의가 되냐,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중점 경관, 아까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문학산, 수봉산, 우리가 공공이 해야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의 사적인 필지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게 임의로, 다시, 규제를 하는 건 또 하나의 규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면적을 줄여야 돼요. 줄여야지 실현 가능성도 있고, 또 금방 이해도 되는데, 너무 저 뒤에까지 도로변 뒤에까지 그게 1층짜리 집 5세대라는 집에 그래도 5층 못 지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현실을 잘 이해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이종 토론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인재 박사님. 네. 제가 문제 제기만 많이 했으면 좀 도움을 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철구가 타 지역과 다른 점이 뭐였냐, 특히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 철구에 보면 유형 문화재 변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이는 만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의미 추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철구에서는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계승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철구가 이런 문화의 중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제가 대동여기도 보니까 인학산에 전시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인천 서해 지역의 전시대가 인천은 몇 곳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경관상의 중요한 거점이죠. 지금 점에서 중요하고, 이곳 외에는 서구의 축구산이라 해서 이곳에 또 하나 있고, 원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부 한강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그 동쪽 루트가 이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관 측면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과거에도 생각했고, 지금으로 가서도 이걸 우리가 인신적으로 놓고 이걸 경관 포인트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른 토론자분 혹시 하실 말씀이. 네. 그러면 네. 무던데 아직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퇴직한 지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반에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퇴직하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게 많네요. 그래서 조금 하나 더 추가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천시의 중심은 인천시청이죠. 그런데 미추구의 중심은 미추구청입니다. 이게 뭐 어떤 연유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는 모르지만, 현재 이 미추구청을 인정한다 그러면은, 이 미추구청이 미추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구역으로 좀 지정을 해가지고, 주변을 어떻게, 뭐 미추구 청사 자체도 문제지만, 이 주민들이 쉽게 가깝게 오고 와서 주민들이 뭐 행정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천시청에 들어가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뭐 앞에서 뭘 받고 해서, 아니 인천 시민이 사는데 인천시청에도 못 들어가는가. 어떻게 갈 때마다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냥 근데 거기서 슬슬 돌다가 그냥 무슨 제지하러 가는 것처럼, 뭐 죄가 없어도 파출소나 경찰서 앞에 들어가면은 지나가기 싫은 것처럼, 시청에 가기가 더 좋아야 되는데 가기가 더 힘들고 가기 싫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청은 부단히 국민을 위한 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대회의실이라든지 소회의실이라든지 어떤 공공 부분에 시민이 와서 행사도 하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행사도 하고 빌릴 수도 있고, 또 거기 가면은 인포메이션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추홀구를 좀 중심으로 하는 공정관리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추홀구청을 새롭게 이 재건축하는 게 이 건강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은 좀 하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천안에 가보니까 천안 동구청이 유사한 형태로 해가지고 도시복합서비스센터가 됐거든요. 예. 그거 보고 미추홀도 충분히 그런 쪽으로도 주민을 위한 복합 도시서비스센터가 될 수 있겠다. 한번 그런 쪽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토론이 끝나고 이 박상범 대표님께서 토론을 들으시고 그리고 한번 답변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진도 빼는 빨리 하다 보니까 앞잡던 부분들 오늘 말씀 많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로터라든지 영양 갯벌이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교환 지하 상가 그리고 그리고 인지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지명들에 의한 대상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재검토하고,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리고 교통기능지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함께 저희가 접근할 건데, 단지 이제 일정형 관리 부분이나 거점이나 축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분도 계시고 더 해야 된다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서 향후에 이제 의회 의견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어떻습니까? 뭐 혹시 더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한 사동의 우통팀장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들으면서 사실 이 공청회 이 계획안 가지고는 전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토론자님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우리 미추홀구는 뭐 역사성, 또 차별화, 또 정체성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부모이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하나의 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어떻게 그 역사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학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경관도 보고 우리 미추홀구에서의 역사와 그런 문화 이거에 접목된 그런 경관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하고 다니면서 소통도 하고 느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세요? 오늘 앞에서도 우리 토론하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미추홀구 경관기본계획 수립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큰 발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주민들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열띤 그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 이거 가지고 저희가 완성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이제 경관과 관련된 미추홀에서 그동안에 체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체계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형태에 있어서의 큰 첫발이 오늘 이제 띄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업 지금 연구 영역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정말 잘 한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계획에 반영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민들이 이 도시를 만드는데, 특히 기초자치단체를 만드는 데에는 이게 위에 있는 사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정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관심을 갖고 그래야지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커뮤니티, 공동체가 훨씬 더 좋은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도시의 승리라는 책이 있어요. 에드워드 그레이저가 쓴 하버드 대학교 도시학자가 쓴 책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한 도시가 어떤 도시냐, 즐겁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승리한 도시다. 그래서 이번 경관계획을 통해서 인천 미추홀구가 정말 인천에서 제일 즐겁고 그리고 삶의 질이 높은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정말 많은 참여와 그런 응원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해주신 김천건 교수님의 다른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저희 끝으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영상은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미추홀 인터넷 방송국 등에서 게시됩니다. 미추홀구 경관기획 안에 추가로 의견을 주신 분들은 구 홈페이지 공고란에 의견 제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도 되고,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공청회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작성하여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